래퍼 딘딘이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조현영과 중학교 시절 2주 정도 사귀었다고 밝혔다. 18일 유튜브 조현영TV에는 딘딘, 이 사랑스런 친구야 우리가 사귀었다고? 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조현영은 딘딘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소꿉친구라며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딘딘은 중3 때 조현영이랑 2주 정도 사귀었다고 고백했다. 조현영이 무슨 소리냐? 내가 너랑 언제 사귀었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딘딘은 진짜라며 당황했다. 그는 현영이랑 짝꿍이 된 적이 있다며 그때 사귀게 됐는데 성격이 너무 안 맞았다. 현영이랑은 못 사귀겠다 생각할 때쯤 후배가 저한테 고백을 했다. 저는 그 후배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영이한테 채팅창으로 내 친구가 널 좋아해서 우리 만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다. 현영이가 곧장 친구한테 연락을 하더라.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나 보란듯이 그 친구랑 사귀었다고 말했다. 딘딘은 조현영에게 고마웠던 순간도 전했다. 그는 군인 이등병 때 조현영이 친구라고 말했다.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 현영이가 직접 통화도 해주고 사인 CD도 몇십 장씩 보내줬다. 선임들한테 돌리고 일주일 동안 편하게 지냈다고 말했다. 조현영의 단점으로는 예전에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였다. 너무 무서워서 못 사귀겠더라. 그런데 데뷔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자기 컨트롤 능력이 생긴 것 같다. 그리고 낯을 많이 가린다. 그래도 착한 친구다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에 다르게 답변했다. 조현영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주변에 남자친구들도 꽤 있고 그 친구들이랑 정말 잘 지낸다. 사귈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아예 없는 사람과 구분을 지어 행동을 다르게 한다고 말했다. 반면 딘딘은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현영이는 다른 종족이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지난 2009년 걸그룹 레인보우로 데뷔한 조현영은 2014년 방송된 MBC 에브리원 하숙 24번지에 출연하며 연기자의 길을 걸었다. 이후 막대먹은 명예씨 시즌14 설렘주의보 내 안의 그놈 등에 출연했다. 딘딘은 2013년 엠넷 쇼미더머니2를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알렉스 조현영 결혼 계획과 키 프로필. 가수 알렉스는 1979년 9월 2일생으로 본명은 알렉스 츄. 한국 이름은 추원곤입니다. 알렉스 국적은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고향은 서울입니다. 한국에서 출생 후 중학교 2학년경 밴쿠버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2015년 알렉스가 콘서트 회식 자리에 조현영을 동반해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다며 두 사람이 교제 중이라고 보도됐고 양측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했다고 당당히 밝히며 공개 연애 중입니다. 조현영과 공개 연애 중인 그는 열심히 연애 중이다. 띠동갑이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며 사랑꾼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알렉스 키 168에서 172cm 추정되고 있는데 남성 연예인으로서는 최대 약점인 그리 크지 않은 키임에도 부드러운 마스크와 감미로운 목소리, 지적인 카리스마 등으로 여성 팬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알렉스 학력 대학 합격, 캐나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악기도 제법 잘 다루는 데다가 요리에도 상당한 면모를 보여주죠. 이 때문에 캐나다에서 요리를 전공하고 자퇴했다는 설이 있지만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이 요리에 넘어간 여성 팬들이 제법 많을 것 같은데요. 가수를 안 했다면 요리사를 했을 것이라고 본인이 말할 정도인데 캐나다 일식집에서 요리사로 일한 경력도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일부 요리 대결 프로그램에서 조리사 역할을 맡은 적도 있죠. 알렉스 조현영 결혼 입장. 관계자는 두 사람이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힙니다. 알렉스가 조현영과 잘 만나고 있다. 연애하면서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결혼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 최근에도 확인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이야기는 없었다. 추후 결혼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알릴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조현영 알렉스 결혼 부부는 각자가 노력해야 할 텐데 이와 함께 최근 레인보우 재경이 제일 먼저 시집갈 것 같은 멤버로 조현영을 꼽은 사실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는 지숙과 재경, 윤혜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었는데요. 이날 재경은 누가 제일 먼저 결혼할까?
라는 지숙의 질문에 조현영이라며 열애 중인 그녀를 언급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정년기에 연애를 이어오고 있기에 알렉스와 조현영의 시기에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현영 알렉스 커플이 결별하게 되었군요. 그동안 알렉스는 남자들에게 부러운 승리자였습니다. 귀여운 외모에 그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몸매. 거기다가 한참 어린 여자친구였기에 알렉스는 남자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알렉스 조현영 나이 차이가 꽤나 컸고 남자 쪽이 장가를 가야 할 때가 되어서 이번에 어린 여친을 확 잡아서 결혼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리 오래 가지 못했네요. 조현영과 알렉스가 열애한 지 이번 달이 1년 4개월째라고 하는군요. 주변에 헤어지는 연인들을 보면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한번 고비가 오는 것 같아요. 1년쯤 지나다 보면 처음에 가지게 되었던 환상이 조금씩 없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알렉스 인스타그램 글 조현영과의 결별 이유?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 두 사람이 각자의 스케줄로 인해서 일이 바빠지게 되었고 그렇게 만남이 뜸해지다 보니 좋은 선후배로 남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모든 연예인의 결별에 나오는 같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렉스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보면 왠지 한쪽이 너무 까다롭게 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타인과 세상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가진 게 없어서 그래. 네 안목이 남달라서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도 아니야. 단지 가난해서 그래. 네 내면과 환경이 경험이 처지가 라는 글을 캡처해서 올렸는데 이 글만 보고 마치 알렉스가 조현영 디스하는 게 아니냐고 날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별 이유가 알렉스 쪽에 있지 않겠느냐는 말도 있고 남자고 띠동갑 차이 나는 어른으로서 어느 정도 본인에게 화살이 돌아오게 배려해준 게 아니냐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자세한 건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영은 레인보우 해체 뒤에 마마 크리에이티브라는 소속사로 이적은 한 상황입니다. 연기도 꽤 하던데 앞으로 드라마나 시트콤 등 연기 방면에서 활약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즌 14는 사장 이영애라는 번듯한 명패를 올려놓고 목에 힘을 준 영애 씨를 내걸었다. 이영애 디자인의 사장이 된 그는 동료 직원 남이란과 낙원사의 비정규직 박두식과 함께 팀을 이뤘다. 이 팀은 흡사 종합상사를 나와 작은 사무실에 다시 모인 미생 속 5차장의 드림팀과 흡사하다. 그렇다면 미생의 마지막 회에서 두바이를 종횡무진하는 주인공들처럼 이들도 희망에 가득 찼을까? 천만의 말씀 현실은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이라샤이 마세를 외치고 하온남을 피하려다 식당 바닥에 미끄러지는 신세다. 미생보다도 더 현실적인 여전한 미생 막대먹은 영애씨다.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성에서 벗어나다. 38, 알바를 하러 간 식당에선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 나온 줄 아는 나이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에게 시집이나 가 이년아 소리를 듣는 영애의 독신 생활은 낭만적이다. 낙원사의 전 사장 이승준의 마음을 빼앗았고 혼수 문제로 파탄난 사이지만 전 약혼자 산호에겐 아직 널 잊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이 정도면 웬만한 로맨틱 코미디 여주인공 저리 갈 설정이다. 낙원사에서 영애의 회사로 옮겨온 두식에게도 사랑이 찾아온다. 번듯한 직업을 가지기 전까진 사랑 따윈 쳐다보지도 않겠다던 두식은 자꾸만 낙원사 때 앙숙이었던 현영과 엮인다. 술김에 키스를 하는가 싶더니 비록 별일은 없었다지만 이젠 두식의 오피스텔에서 나란히 아침잠을 깨는 사이가 되었다. 전 애인과 현재 자신의 스토커처럼 따라붙는 남자 그리고 우연을 빙자하여 자꾸만 엮이게 되는 두 청춘 남녀. 이것만 놓고 보면 로맨틱 멜로의 전형적 설정들이다. 그런데 이 전형적인 설정들도 막대먹은 영애씨의 손 좀 달라진다. 중국에서의 사업이 성공하면 고백을 하겠다던 이승준 사장은 결국 사업이 망해 도망다니고 영애는 그를 쫓아 한강까지 간다. 두 사람의 우는 눈물이 아닌 물에 빠지겠다는 승준의 행동으로 막을 내린다. 그 이후 이승준은 영애에게 고백할 기회만 엿보지만 뜻밖에도 김산호라는 존재가 막아선다. 큰 용기를 내 레스토랑까지 예약하고 영애를 찾아간 이승준 사장은 산호와 나란히 나오는 영애를 목격한다. 게다가 산호의 일까지 영애의 회사가 맡게 됐단다. 이승준 사장 후임으로 낙원사를 맡은 조덕재 사장에게 밀려 결국 실직한 영애는 남이란과 함께 이영애 디자인을 차린다. 현실은 무지개 빛이 아니었다.
광고 하나를 따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결과는 직원들 월급조차도 주지 못하는 신세다. 심지어 믿었던 남이라는 명예를 배신하고 낙원사로 돌아갔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주말 알바라도 뛰려던 영애는 우연히 마주친 김선호 때문에 그조차도 여의치 않게 됐다. 그런 김선호가 영애에게 다시 손을 내민 것이다. 래퍼 딘딘이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조연